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6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홍명보 감독의 파격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명단을 발표한 소감 및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첫 명단 발표했다. 명단에 든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다. 많은 노력에도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이어간다면 언제든 대표팀에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선수 선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안정적인 운영과 약간의 변화였다. 북중미 월드컵 경우에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 전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선 16강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 부분을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 역시도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생각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양민혁의 선발 배경은? 양민혁은 충분히 현재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력을 그간 보여줬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았던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타이밍이었다. 이후의 기회는 양민혁에게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수로 대표팀 와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양민혁 포함 최우진, 황문기, 이한범 등 새 얼굴 4명 발탁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우진의 경우 예전부터 봐왔던 선수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번에 인천 경기를 2경기를 봤는데 포백에서 왼쪽 풀백의 정확한 롤을 소화했다. 아직 어려서 피지컬 등 부족한 점이 있지만 흥미있는 선수였다. 측면 풀백은 한국 축구의 고민거리인데 저는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삼류 감독 주재의 한국 축구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풀백 선수 발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 한 것이 참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있는 홍 감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자기애를 넘어 망상이지 않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황문기, 이한범 선수에 대해서도 홍 감독이 발언했습니다. 황문기는 소속팀 강원이 상위권이고 이 중 많은 부분에 기여했다. K리그에서 경기력과 폼이 꾸준했던 선수 중 하나다. 이한범은 미트윌란에서 프리시즌을 뛰었는데 출전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미래지향적인 팀 운영에 있어 필요했다. 이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지 소집해서 봐야 하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의리축구라는 꼬리표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선수 선발에 있어서 알고 있는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10년 전에는 선수들의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직을 했다.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 당시에는 모르는 선수들보다는 아는 선수들을 뽑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다 수용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감사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나는 송곳 같은 질문도 나왔는데요.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었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뢰를 주는 것이 목표다라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홍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홍 감독은 이날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그는 배준호와 손준호의 대표팀 발탁 배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배준호는 최근 부상 기간이 있었다.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엄지성과의 경쟁에서 전체적인 폼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밀린다고 판단했다. 손준호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중국 축구협회와의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며 스토크의 왕으로 군림한 배준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하며 팬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 손흥민을 향해서도 손흥민의 실력을 나는 잘 모르겠다고 발언 사례도 언급하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문체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방문성 해설가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서는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한준희 부회장으로부터 협회 측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26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의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에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을 불러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3일 민주당의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체위원은 축구협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며 우리도 내부에서 자세한 논의를 해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전술적으로 돕는 중책을 맡은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는 자국 축구판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중량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21일 대한축구협회가 아로소 수석 코치 선임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프로필 자료를 보면 그가 불과 3개월 전 포르투갈 구단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 자리를 맡은 점이 눈에 띕니다. 파말리캉은 1931년 창단에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으나 2018년 이스라엘 출신 사업가 아이단 오페르가 소유한 퀀텀 퍼시픽 그룹에 인수된 뒤 운영에서 큰 폭의 변화를 거친 사실상의 신생 구단입니다. 오페르는 스페인 B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분도 33% 가지고 있을 정도로 축구 사업에 진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오페르가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파말리캉은 2019년 포르투갈 1부 리그로 승격한 뒤 줄곧 중위권에 머물렀는데 오페르는 지난 7월 아로소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하면서 구단을 우승권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청사진을 그리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선수 선발과 육성은 물론이고 1군 팀의 전술적 틀을 확립하는 작업까지 아로소 수석 코치가 담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야망 있는 사실상의 신생팀이 총괄 자리를 맡길 정도로 아로소 수석 코치는 포르투갈 축구계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파악된다면서 파말리캉이 끝까지 붙잡아서 아로소 수석 코치가 자리 정리를 하는 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굵직한 사령탑들과 함께한 경험도 있는 아로소 수석 코치인데요. 선수 출신의 아로소 수석 코치는 2003년 포르투갈 명문 스포르팅의 피지컬 트레이너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포르투갈을 유로 2016 우승으로 이끈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과 이때 2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AEK 아테네로 자리를 옮길 때 따라가 잠시 코치로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한국을 이끌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성과를 냈던 파울루 벤투 아랍에미리트 감독과는 8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2005년 10월 벤투 사단의 코치로 합류해 4년 동안 스포르팅에서 일했고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을 지도하며 유로 2012 4강,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이바지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아로소 수석 코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특별히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로소 수석 코치가 한국행을 결심하기에 앞서 오랜 인연이 있는 벤투 감독에게 의견을 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